자, 이어서 공통수학 1, 64에서 65페이지 연습 문제도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죠. 교점을 구할 때, 이제 뭐 교점을 구하라 하면,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좌표는 이 y가 0일 때라는 얘기한 거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교점이란 말은 x축의 모든 좌표는 몇 콤마 0 이런 식으로 y 좌표가 항상 0이죠. 뭐 베타 콤마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y 좌표가 0인 경우 y는 0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그에 대한 값들 x 값들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라고 하면 그 직선과 2차 함수의 y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 1차 함수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도 xy 값이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그 교점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에서 같은 x값 같은 y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x를 일치시키기는 식을 정리하기 힘드니까 y를 이렇게 연립해 줍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mx 더하기 n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로 만들어서 식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동료한끼리 정리해 가지고 x 제곱 더하기 이제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은 0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식에 대해서 d 값을 구하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죠.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해가 2개라는 거니까. d가 0이면 중근 접하는 경우, d가 0보다 작으면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이 그림에 있죠?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 한번 쌤이 이렇게 설명 간략히 해봤는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식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D 값도 구해보고 해보세요. 실제 숫자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차수를 구하려면 이제 이 꼭지점의 x좌표 P 이걸 잘 구해가지고 범위 알파 베타 사이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지 x좌표가 있는지 아니면 알파 베타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유형이 달라지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그 구하고자 하는 정역의 범위 바깥에 있으면 P가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P예요. 근데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는 알파일 때 최소, 베타일 때 y값 최대 이렇게 될 건데 이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사이에 포함되어 있으면 멀수록 더 그 값이 변화가 크겠죠. 아래로 블록이면 멀수록 최대일 것이고 위로 블록이면 멀수록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p 값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소, 위로 볼릴 때는 최대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도 꼭 같이 따져줘야 된다는 점. 어쨌든 이 p 꼭지점의 x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들어있으면 3개 다 구해보고 안 들어있으면 뭐 2개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p가 꼭지점의 x좌표 p가 범위 안에 들어있다 치면 알파 베타 중에 더 멀리 있는 값이 어쨌든 최대 차수 중에 하나로 무조건 되겠고, 꼭지점 x좌표일 때가 최대 차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꼭 나오겠죠. 3개 다 구하기 싫을 때 말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x축 교점의 개수니까 y의 0대입한 경우죠. 요거. 자, 어차피 d값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0에서 d값 구하면 1 제곱 빼기 4 a c니까 5잖아. 5죠. 그래서 0보다 크니까 교점의 개수 2개. 두 번째도 d값 구해보면 339 빼기 4 46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없음. 교점 없음. 마지막은 왠지 중근일 것 같은 느낌. 12제곱 빼기 4ac 12제곱 빼기 총 마이너스 3개니까 빼기겠죠. 16, 9, 69, 54, 100, 12제곱도 144니까 0. 중근이니까 교점의 개수 1개. 자, 2번 바로 봅시다. x에 대한 2차 함수 a, 지금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일단 y가 0 x축과의 관계니까 y에 0을 대입해서 0 대입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은 0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d 값을 구하면 d는 66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빼기 4 a는 1이고 c만 적어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36 빼기 4k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4니까 64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00이네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게 0 되면 되겠죠. k 제곱은 이항시하면 2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or 마이너스 5 또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없음, 개수로 구하려니까 이거는 0개 없다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자, 3번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시오. 자, 이게 이제 연립을 하는 거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y를 대입해 줍니다. 첫 번째 것부터 풀어보면 4x 빼기 6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이거 여러분들 3번 연습 많이 해야겠네요. 자, 식을 이제 우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해 봅시다. 이항하면 4x가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6x 되겠죠. 마이너스 6도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니까, 자,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0이 되고요. 이때 d 값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6에 36 빼기 4 ac니까 36 빼기 36이니까 0이니까 만난다. 한 점에서 교점이 하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야.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뭐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우고 볼게요. 두 번째는 이것도 y를 대입해 줘가지고 같은 y 값을 가질 때 어떤 x 값인지를 보는 겁니다.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이고 적당히 이항을 해서 이항하면 플러스 2x 되니까 7x 이항하면 플러스 4는 0 되고 7, 7, 49 49 빼기 4, 4, 16 d 값 구한 거예요. 0보다 크니까 교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 가로질러 지나가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3번도 해보면 이제 x 플러스 3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니까 이항을 해주면 2x 제곱 이항하면 0 되고 플러스 1 d 값 구하면 일단 b 이게 여러분들 x의 개수가 0이죠. 0의 제곱 빼기 4a c니까 곱하기요. 마이너스 8 0보다 적죠.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x값을 보면서 이차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좀 공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이걸 그려야 돼요. 안 그리고 풀어볼까요? 안 그리고 풀리면 일단은 이제 이게 그래프의 꼭지점에 x좌표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에요. 왜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로 정리해 준 다음에 y는 정리하면 이거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 아니네요. 플러스 3 미안해요. 3,1을 지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방금 한 거 연습해 보세요. 다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수업 때 우리 강조한 거 있죠. 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먼저 최고차의 개수로 마이너스 1로 묶어줍니다. 이게 2면 2로 묶어야겠죠. 2차 항과 1차 항까지만 묶으세요. 그리고 이제 반의 제곱 1차 항의 개수 6의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을 여기다가 더해주고 뺍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겁니다.
자, 빼기 9 있고 빼기 8 식을 이제 이 완전 제곱식 빼고는 다 밖으로 빼줍니다.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이 있고요. 이게 플러스 9로 해서 나오면서 플러스 1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1번이에요. 1번 그래프 그려보면 x축 y축 있을 때 3,1을 지나면서요 위로 블록인데, 이때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0 넣으면 0 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y 절편이 마이너스 8인 얘기예요. y 절편이 저 마이너스 8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예쁘게 못 그리겠네. 위로 블록이 아이고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 부분은 못 본 척 해주세요.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다 그려서 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1에서 6 사이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요쯤에 있잖아. 1이랑 6이 어딘지 몰라요. 쌤도 정확하게 막 못 그립니다. 그리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 1이 여기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1과 6 사이에 있을 때 3이 여기 있죠. 3이 여기 있단 말이야. 3일 때가 이게 그려지니까 3일 때 그래프가 제일 높잖아. y 값이 최대가 1이고요 3일 때 최대 1이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거리가 어디가 더 멀어요? 여기 거리 2고 거리 3이죠. 그러니까 멀수록 더 많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이게 홀물선은 좌우 대칭이거든.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 많이 내려가야 되겠지. 6 넣었을 때 x 6 넣었을 때 최소가 나와요. 최대 1. 그리고 정리해보면 x 1일 때 최대 1일 때래. 3일 때 최대 1이고요 x가 6일 때 계산해야지. 난 여기다 계산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기다 계산하면 막 식이 커지는데, 수가 커지는데 6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최소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괄호 2번 괄호 2번 요것도 해볼까? 자, y를 아까처럼 표준형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3x제곱 3분의 1x까지 다 해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 차수와 1인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원래 이 식에다가 반의 제곱이니까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36분의 1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반하면 6분의 1 되죠. 그의 제곱이니까 이게 3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자고요. 요만큼을 완전 제곱식 바꾸면 자 x 플러스 반 6분의 1 제곱 빼기 36분의 1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걸 3이나 36분의 1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고 빼기 5. 근데 맞나? 왜 식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y는 정리를 해주면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12분의 5는 60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분의 61. 이런 값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값을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중요한 점 뭐다? 요거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얼마일 때 이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죠. 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이 여기를 0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6분의 1은 여기 있죠. 0 왼쪽에 있지.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0에서 2. 0일 때가 최소가 되고 2일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프를 막 이렇게 마이너스 12분의 61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었네요. 어쨌든 x가 0일 때 최소 얼마지?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리고 x가 2일 때 최대 얼마가 된다? 2 대입하면 3, 4, 12 더하기 2 빼기 5니까 14 빼기 5 최대 9가 되겠습니다. y 값의 최대는 9.
최소 마이너스 5, 최대 플러스 9. 다음 문제 5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구해보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네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d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x축이란 말은 y에다 이제 0 넣는 거죠. x축이 y는 0이라는 식이죠. 이거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직선 풀 때랑 크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요. 그러면 계산하면 d 값을 계산하면 a b제곱, 이게 b 역할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해주면 이제 a제곱 84 32 플러스 32,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먼저, 근데 a가 하는 것보다 이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2 넣으면 0 되는 거죠. 이거 2가 해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여기 ax 플러스 4에서 x에 2를 대입하면 0 된다는 거예요. x에 2를 대입하면 y는 0 돼요. 2를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 4 8, 2a 플러스 4는 0, 2a 빼기 4는 0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a는 2 이미 구했어. d 값을 좀 나중에 구할걸. 자, a가 2니까 그 다음에 여기 d 대입하면 36? 이걸 왜 구해야 되지? y는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2x 플러스 4라는 식이 됐고요. 이때 다른 b, 0을 찾으라고 하니까 b랑 0 대입하면 되겠죠. b 대입하고요. x에다가 y가 0이라는 거니까 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4니까 이 방정식 풀면 되겠죠. b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주면 b 제곱 마이너스 b 빼기 2는 0. 자, b 제곱 마이너스 b 빼기 2는 0에서 1, 2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b 빼기 2랑 b 플러스 1은 0 되니까 b는 2 or 마이너스 1인데 a가 지금 이미 2 나왔으니까 b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왜냐면 b는 a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푼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2,0 b,0이면 이게 방정식이 각각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도 되겠네요. 2랑 b가 근이다 해가지고 2 더하기 b는 2분의 a 하고요, 2b는 마이너스 2분의 4 해가지고 바로씩 풀어줘도 됩니다. 이거 연립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d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여기 d 값을 구해보면 b제곱, 요게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걸 제곱한 거랑 4a 플러스 c 계산해 줍니다. 그럼 4 전개를 해주고요. 4a 제곱 빼기 12a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이걸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게 x축과 만나지 않더라니까 그 0을 y에 0 대입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에서 d 값이 0보다 작다 라고 해줘야겠죠. 4a가 4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다 식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개념 위에 다시 찾아보세요. 만나지 않으려면 d 값이 0보다 작다. 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거 한 점에서 교점이 하나라고 하는 거니까 교점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보면 해가지고 나오는 2차식 정리해서 d 값이 0이다. 3x 플러스 k는 해주고 식을 정리합니다. x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k는 0.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d 값을 구해보면 d 값은 일단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 a 1이죠. c가 이겁니다. 마이너스 1 빼기 k 다 적어주세요. 제대로 적어주면 자 4 이거 어떻게 돼? 이 둘 다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 플러스 k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니까 플러스 되겠죠. 다 플러스 바꿀 수 있어요. 플러스 4 1 플러스 k로 바꿔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k는 4k 플러스 8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되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고요. 답은 마이너스 2가 아니죠.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연립해가지고 어디 있냐? 요거 여기다가 k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은 0. 인수분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x1이 중근으로 나오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1 대입하면 y는 뭐가 되지? 1 대입하면 y도 1이 되네요. 1,1이 되겠습니다. 자, 8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교점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2 빼기 루트 5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중에 한 교점의 좌표가 2 빼기 루트 5다. 이때 유리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일단은 2 빼기 루트 5가 한 교점의 x좌표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보면요. 연립이 아니라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에서 식을 적당히 정리를 하겠죠. m 플러스 2x 더하기 4 빼기 n은요. 이 방정식에서 한 회가 2 빼기 루트 5고요. 다른 회는 뭘까요? 다른 회는 베타는 이게 전부 다 개수들이 보면 유리수가 mn이죠. mn이 유리수란 말은 여기 유리수 다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가 다 유리수인데 근의 공식 구해보면 여러분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여기 있는 거 일단 양수긴 하겠죠. 판별식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얼마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런 식으로 켤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허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해줄 거예요. 다 유리수 개수면 해는 이런 형태로 중근이 아니라면 두 실근이 근이라면 이렇게 무리수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순수 무리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다른 근이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 이제 방정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방정식을 구할 때 두 근이 이미 나와버렸죠. 그러면 이제 x제곱 하고 여기는 사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되고 곱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바로 이렇게 편하게 적었어요. 원래 최고차항 계수 있으면 a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을 더하면 4죠. 4x 두 근을 곱하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 m은 마이너스 6 4 빼기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n은 5가 되겠네요. m은 마이너스 6, n은 5 이렇게. 지금 문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해가 먼저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해가 있으면 다른 해를 유추하는 그런 게 좀 근해 공식을 좀 잘 중3 때 배웠던 근해 공식 그걸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중3에서 애들이 많이 쓰는 스킬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두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같다고 합니다. 자,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둘 다 꼭지점에 그 좌표를 구하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도 반의 제곱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예요. 요거 그 꼭지점 x좌표 구할 때 마이너스 a분의 b 하는 게 있거든.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하면 이게 마이너스 1 되죠. 꼭지점 x좌표가 바로 구하는 공식이에요. 쌤은 이런 공식 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공식을 써서 원리대로 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그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어쨌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녀석, 어쨌든 3이 되겠습니다. 꼭지점 x좌표야.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면 일단 마이너스 2에서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고, 여기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리고 위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요. 그 y좌표는 4니까 뭐 좀 위에 떠 있겠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일 거고 1일 때 최대일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x가 1일 때 최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에서 1이 있지만 3이 저쪽에 있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란 말이죠. 그럼 3일 때 최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1일 때 어쩔 수 없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일 때 최소 때 y가 최소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다 필요 없는 거 이제 지우고 자, 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니까 대입을 하면 1 빼기 2 플러스 4니까 3일 때 최소고요. x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일 때 최대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최소 3이 되고요. 그래서 k는 8.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4 플러스 12 플러스 k 최대가 7인데 뭐야? 뭐 잘못했나? 지금 최대값이 같을 필요는 없네요. 최소값만 같으면 되네요. 최소값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최대값까지 쌤이 같아야 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최소값만 같으면 되니까 이 최소값 3만 일치시켜주면 답이 나오네요. 최대값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 없었네요. 자, 넘어갑시다. 10번.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입니다. 이거 보면 a 이게 mx 플러스 n이 이만큼 큰 거예요. 이런 형태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k의 값을 잘 찾아야 돼. k의 값에 관계 없으려면 k 앞에 뭐 0을 곱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뭐 식을 한 점에서 만나도록 d 값이 0이 되도록 식을 이렇게 y를 대비해 줘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2x 4k 제곱 플러스 8k, 일단 이렇게 좌변을 정리했고 우변은 x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a. 적당히 이제 우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플러스 일단은 식이 복잡하니까 더하기 가로 열고 그대로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4k 이항하면 마이너스 2b 하고 x, 상수항은 a 이항하면 플러스 4k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8k는 0. 자, 식이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적습니다. d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제곱해주고 빼기 4ac 해보자. 계산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4k 빼기 2b의 제곱 빼기 4 a는 1이고요. a 플러스 4k 제곱 빼기 8k,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양변에 4로 약분해 봅시다. 4로 약분하려면 여러분들 여기는 제곱이라서 2만 약분해 줘야 되죠. 이렇게 이러면 4가 약분된 거죠. 왜?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의 제곱을 약분해 준 겁니다. 양변에 4로 약분해 주면 마이너스 2k, 약분 꼭 안 해도 풀 수는 있습니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이 4를 약분해 줬어요. 하나의 항에 4가 있으니까요. 이게 0이 돼야 된대. 정리를 하면 4k 제곱,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a 제곱은 그냥 a 제곱입니다. 그래서 4k 제곱 플러스 4bk 맞나? 플러스 b 제곱 빼기 a 빼기 4k 제곱 플러스 8k. 식을 한 번 더 정리하자. 이렇게 그러면 4b 플러스 8k, k 소문자예요. 그리고 b 제곱 마이너스 a, 이게 0이 돼야 된대요.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뭐가 0이 돼야 된다? k 곱해지는 이 수가 4b 플러스 8이 0 되면 돼요.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b가 마이너스니까 b 제곱 빼기 a도 이게 k 값에 상관없이 0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0 돼야겠죠. 그래서 이 값은 4 빼기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a는 4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 값에 상관없이란 말은 k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아무 값 넣어도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k에 곱해주는 수 0이 돼야 되고 다른 수도 0이 돼야 되니까 이 4b 플러스 8이 0 되고 b제곱 빼기 a가 0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k를 미지수로 보고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갑니다. 다음 문제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식이 그림이 일단 보자마자 머리 아픈 생각이 들죠. 이런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도전적으로 해봅시다. 두 꼭지점 A와 B는 요거 그림이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이 그래프 위에 A, B라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CD는 이 그래프 위에 뭐 있다. 둘레 길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이런 점들의 좌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함수들은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이에요. x를 내가 정할 수 있어. x를 내가 적당히 a라고 정하면 a의 좌표, 라지 a의 좌표는 a, 뭐가 될까요? 이 그래프 위에 있죠. 이 그래프 식이 이거니까 여기 다 a 대입한 거예요. a, a를 양수로 하지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2.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a 요만큼 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2분의 1 마이너스 a 대입해도 a 제곱, 좀 더 여기 크게 쓰자. b는 마이너스 a, a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거니까 그냥 a 제곱이 돼서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은 김에 a도 적자. a는 a,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구했고요. C와 D도 마찬가지입니다.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네요. 여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뭐죠? 이거 A 제곱 빼기 4. 그리고 D의 좌표도 A를 대입하면 이게 X 값이 A잖아.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둘레 길이를 구해보려면 어떻게 되죠? A가 양수니까 이거 2 곱하면 되겠죠? 2A. 여기도 2A죠. 총 4A. 가로 길이 4A고 세로 길이는 이 Y 값에서 이 Y 값 여기 밑에 있는 Y 값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2를 곱해야 돼요.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플러스 2. 이게 양수겠죠? 이 녀석에다가 여기 x제곱 빼기 4 이걸 빼줘야겠죠. a제곱 빼기 4니까 이게 플러스 4로 바뀌겠죠.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a제곱 빼기 4를 전체를 빼줘야 되는 거죠. 빼줘야 되니까 그거 바뀐 겁니다. 식을 다시 정리해서 적으면 4a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4 빼기 2a 제곱 플러스 8 계산하면 이게 3a 제곱 빼니까 a 제곱하고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자, 이 값의 최대값.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근데 식이 좀 이상한데? 쌤이 오늘 빨먹은 것 같은데. 요것만 계산했죠, 쌤이. 여기다 앞에 뭐가 빠졌어요? 요게 4a 제곱이 아니고 그냥 4a였네요. 4a 했었고 빼기 a 제곱 이렇게 식을 다시 바꿨습니다.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플러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식이 정리됐고요. 이걸 그 방법대로 쌤이 표준형 만드는 거 있죠. 그래프 그리는 방식 완전 제곱의 형태. 일단 a 제곱의 개수로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3분의 4a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12. 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네.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에요. a 제곱 이거 반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 9분의 4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12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만큼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a 빼기 3분의 2로 인수분해 되고요. 빼기 9분의 4 가로 닫고 플러스 12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에 a 빼기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면 플러스 3분의 4 3분의 4랑 12 더하면 3분의 4 더하기 36이니까 3분의 40이네요. 그러면 거의 나왔죠. a가 3분의 2가 될 수 있나요? a의 범위가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0에서 2 사이잖아. 0이나 0 돼버려도 선이고 2 돼버려도 선 되겠죠. a가 3분의 2 대입하면 3분의 1 때 둘레 y는 3분의 40이 되겠네요. 그래 둘레가 3분의 40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오늘 여기까지 풀고요. 또 다른 문제들 더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또 풀이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